안녕하세요. 행복서재입니다. 여러분은 기억에 남을 만큼 따뜻한 위로를 받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 위로 덕분에 힘을 내고 마음을 주슬러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경험이요. 위로는 기댈 수 있는 어깨를 내어주고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일입니다. 사랑과 진심, 그리고 성의 있는 배려가 담겨 있을 때 상대의 마음에 온전히 전달되지요. 사별의 슬픔에 잠긴 이들에게는 친구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 별뜻 없이 한 행동도 잊지 못할 큰 상처가 됩니다. 슬픔을 이겨내는 속도는 저마다 다릅니다. 그러니 상대의 슬픔을 헤아리고 묵묵히 기다려주는 마음, 토닥토닥 해주는 상냥한 마음을 전해주세요. 나 홀로 슬픔 한가운데 내팽개쳐진 것이 아니라 손 내밀어주는 이가 나의 곁에 있음을 알려주세요. 그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위로를 받습니다. 줄리아 세뮤얼의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이 내게 알려준 것들 두 번째 시간에서는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지만 어떻게 위로해 주어야 할지 몰라 답답한 이들에게 저자가 건네는 따뜻한 위로의 방법입니다. 그럼 오늘도 힘내시고 책과 함께 행복을 발견하는 하루 보내세요. 버팀목이 되는 가족과 친구의 역할. 사람에게는 사람이 필요하다. 우리는 더불어 살아가도록 태어났으며 생존을 위해 타인은 필요하다. 무탈하고 기쁠 때 누군가 함께 있어 주기를 원하며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슬플 때도 그렇다. 사별한 사람들에게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존재를 꼽아보라고 하면 하나같이 배우자, 부모, 친구, 형제, 자매라고 답한다. 이들은 사별자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서 가족과 친구는 서로 다른 역할을 한다. 이처럼 사별자를 아껴주는 이들은 삶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는 여정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다. 이번 장에는 내가 사별자들에게 들었던 생생한 증언과 가르침이 실려 있다. 사별자의 친구나 가족들은 진심으로 사별자를 도와주고 싶어 하지만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그들은 공연히 나섰다가 일을 그르치고 상황을 악화시킬까봐 두려워했다. 다음에 소개하는 사별자를 대하는 자세, 요령, 방법에서 용기를 얻어 그런 두려움을 극복하고 사별자에게 다가가기를, 부디 그들을 멀리하지 않기를, 그래서 사별자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기를 바란다. 친구나 지인들은 사별자에게 다가갈 때 보이지 않는 심리적 장벽을 뛰어넘어야 한다.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고통이 전염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둬야 한다. 사별자들은 고통 경보등과도 같아서 그들에게 다가가면 전신을 옥죄는 아픔이 밀려오면서 공포를 느끼게 된다. 뭔가 묘하고 이상한 기분이 드는데 도통 그 정체를 알 수가 없을 것이다. 상당히 불안한 느낌일 수 있다. 그럴 때 안타깝게도 대다수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그런 상황을 멈추고 끝내려고 한다. 아니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원인으로부터 멀리 달아나 버린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힘들어하는 친구에게 기꺼이 시간을 내주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상실의 무게를 알아주자. 귀 기울여 들어주는 것이 비결이다.
친구가 이성을 잃고 안절부절 못하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거나 멍하니 아무 말 없이 있어도 그대로 바라보고 곁을 지켜주자. 친구는 했던 이야기를 또 하고 고인이 자기 인생에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었는지 연거푸 되풀이하면서 가슴을 짓누르던 고통이 점점 가벼워짐을 느낄 것이다. 끝없이 이어지는 이야기를 느긋하게 들어줄 때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친구의 속마음을 더 자세히 알고 싶어 한다는 느낌을 주자. 내가 친구를 특별한 존재로 여기는 걸 알고 친구도 나를 특별한 존재로 여기게 된다. 뭔가 물어볼 때는 지금 많이 슬퍼?처럼 답이 예, 아니오가 되기 쉬운 질문보다는 긴 답을 유도하는 질문을 하자. 또는 고인의 이름을 들면서 고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야기하면 친구도 자연스레 자기 생각을 말할 테니 이것도 대화를 이어가는 한 방법이다. 어머니를 여인 레베카에게 친구들이 어떤 점을 알아줬으면 좋겠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말했다. 고인에 대해서나 사별의 상처에 대해서 툭 터놓고 편하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상실감을 덜어주겠다고 편지나 전화로 애쓰지 않았으면 해요.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고 솔직한 심정을 표현했으면 해요. 고인에게 앙금이 남아있으면 그렇다고 말하고 돌아가셔서 속상하면 그렇다고 말하고 생각을 정리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게 좋아요. 딸을 먼저 보낸 케이티 역시 친구들이 좀 더 솔직해졌으면 좋겠다고 했다.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게 서로 편하고 좋아요. 속에 없는 말을 하면 알아듣기도 힘들고 무슨 뜻인지 해석해야 하잖아요. 그땐 그럴 경황이 없었어요. 마찬가지로 아버지와 사별한 앤터니는 이렇게 말했다. 가족을 잃은 사람 앞이라고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일 필요는 없어요. 저 또한 생전 처음 겪는 일이라 평소와 다름없는 친숙한 느낌을 받고 싶거든요. 제 인생의 디딤돌, 등불이 되어줄 친구들이 정말 간절하더라고요. 아버지와 사별한 에마는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꿰뚫고 있었다. 친구들이란 그 존재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는데 그걸 모르는 친구들이 많아요. 평소랑 달리 말하고 행동해야 한다고들 생각하는데 자칫 제 마음을 더 다치게 할 수 있어요. 절 도와주는 게 아니죠. 제가 불안한 상태에 있으니 정상으로 돌아오라는 뜻이거든요. 아무렇지 않은 듯 행동해야 한다. 그러면 더는 널 안 도와줘도 된다 하는 말로 들려요. 덧붙여 에마는 사별한 지 얼마 안 된 친구에게 계속 좋은 친구로 남으려면 이 점에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을 제시했다. 지금 이대로의 내 모습을 이해하고 그 어떤 판단이나 평가도 하지 않으며 보응이 간절할 때 품을 내어주고 울 때 어깨를 빌려주고 늘 편안하게 해주는 친구. 내가 숨죽여 울먹일 때 숯불을 만들어와 옆에서 TV를 보며 같이 있어주는 친구. 울지 말라는 말 대신 손을 잡아주는, 간간히 꼭 잡아주는 그런 친구. 울고 싶은 내 마음을 알고 충분히 울고 나면 어련히 잠들겠지 헤아려주는 친구. 내가 침묵과 더불어 슬픔을 이겨내리라 믿어주는 그런 친구가 저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친구예요. 어머니를 여인 로사는 이렇게 말했다. 가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마음속에 기억과 슬픔의 바구니가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들어있는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놓을 때마다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져요.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였어요. 런던에서 한참 떨어진 동네에 살던 직장 동료가
저희 어머니를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저와 안지도 별로 안 됐는데 글쎄 휴가까지 내고 그 멀리서 힘들게 조문을 왔지 뭐예요. 온다고 생각도 못했는데 36년이 지난 지금 그녀가 제일 기억에 남아요. 누구보다 고마웠거든요. 그 후로 저는 런던에서 다시 살게 됐고 그녀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어머니를 보낸 슬픔도 나눴지요. 사별로 힘들 때 누구한테 어떤 도움을 받을지 모르니 끝까지 좌절하지 말고 노력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고 지금까지도 늘 마음이 새기고 있어요. 사별한 친구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본 모습대로 살도록 용기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 갓난 자식을 잃었던 내담자 페니는 이렇게 말했다. 너무 속상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넋두리 했어요. 지금도 슬픔이 가시질 않네요. 남편 말로는 제가 언제까지나 그 슬픈 기억을 안고 살 거라고 그 일을 떠올리면 슬플 수밖에 없을 거래요. 남편이 제 마음을 알아줬던 것이 죽음을 받아들이는데 큰 도움이 됐어요. 조문할 때는 사별자가 대화를 주도하게 배려하자. 사별자들은 그 누구와도 이야기할 기분이 아닐 수 있다. 간단히 위로의 말을 전한 후 대화의 결정권을 넘기는 편이 바람직하다. 곁에 와서 함께 있어 달라고 하면 터놓고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말이니 그때 다가가자. 오는 걸 정말로 원치 않거나 그 시간에는 내키지 않는다고 하면 강요해서는 안 된다. 친구로서 전화 통화를 하거나 직접 만나 뭐라도 도움이 되고 울적한 기분을 달래주고 싶을지 몰라도 사별자 자신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오로지 고인만 생각할 시간, 이별의 아픔을 느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레베카는 아무리 좋은 친구도 때로는 도움이 안 될 수 있다는 예를 보여주었다. 유대교에는 시간과 장소를 딱 정해놓고 고인을 애도하는 시바라는 장례 풍습이 있거든요. 가족과 친구들에게 그때 맞춰서 오라고 했는데 가까운 2명이 그 시간엔 여의치 않다며 기어이 그날 아침 일찍 그것도 자신들한테 편한 데서 보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로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유대교 관행을 어기는 게 걱정되기도 하거니와 마침 아이들 숙제를 봐주고 저녁을 준비하느라 너무 진을 빼서 감정이 복받쳐 있었거든요. 그렇다고 설명했는데도 2 사람은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다짜고짜 들이닥쳐서 어머니 죽음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늘어놓더니 제가 장례를 앞두고 가까스로 참고 있던 이야기들을 죄다 꺼내더라고요. 진정으로 절 위로하러 온 게 아니라 단지 자기들 해야 할 일 목록이 있어서 인사치레로 온 거였죠. 사적이고 민감한 부분은 답하기 곤란할 수 있으니 건드리지 말아야 한다. 이런 질문은 순전히 궁금증을 해소하려는 질문자 본인의 동기와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사별한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그에 맞춰 질문을 해야지 하나라도 더 알아내려는 변호사처럼 굴거나 호기심 넘치는 탐구자처럼 굴어서는 안 된다. 사별자가 밝히고 싶지 않은 부분을 건드리면서까지 정보를 알아내려고 해서는 안 된다. 몇 년 전 아들을 보낸 비키는 이런 일을 한두 번 겪은 것이 아니라며 몇 가지 일화를 얘기했는데 요점은 다음과 같았다. 사별한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많은 트라우마가 생기는데요. 그중 하나는 자기 마음을 전혀 몰라주는 사람들을 참고 봐야 해서 억장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비참한 상황에서 살아남으려 안간힘을 쓰고 얼마 없는 기력을 조금이라도 아끼려 발버둥치고 있는데 그런 부적절한 언행까지 감당해야 하니 너무 괴롭다 못해 숨이 막힙니다.
친구나 가족들은 이런 사별자의 기분을 금세 눈치채게 된다. 서로 원만한 대화를 원할 경우 사회적 관행을 우선시하여 언짢은 내색을 하지 않는다. 비키의 말에서 분명히 드러났듯이 이런 사람들을 겪은 사별자의 마음에는 분노가 오래 자리 잡게 된다. 사별자는 자신을 바라보는 두려움 가득한 시선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다. 주변 사람들은 지레 겁을 먹고 사별자에게 다가가지 못하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쩔쩔맨다. 경우에 어긋나는 말을 할까봐 전전긍긍하다가 결국 아무 말도 못하고 만다. 상황을 나아지게 하거나 사별자의 고통을 덜어줄 지혜로운 말을 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다. 하지만 그럴 수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다. 사별한 사실과 사별자가 처한 상황을 알아준다는 것만으로 충분히 고마운 일이다. 사별자가 원할 때 옆에 있어주고 사별자가 먼저 연락하도록 배려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사실 사별자는 너무 힘들어 그럴 경황이 없을 수 있다. 이럴 때는 사별자에게 먼저 연락하는 편이 낫다. 사별자가 아직은 안 괜찮은 것 같아서 연락을 안 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이래도 저래도 결례를 범하는 거라면 연락을 하는 편이 낫다. 사별자가 만남과 대화를 원하는지 원치 않는지 알아보고 그 의사를 따르자. 사별한 친구에게는 각별히 가까운 사람들이 있고 다소 먼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사별처럼 비참한 상황에서 우정이 돈독해지는 친구가 있고 우정에 금이 가는 친구가 있다. 사별자와 그렇게 가까운 사이가 아니다 싶으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물어보자. 앞서 말했듯이 자신을 진정으로 아껴주고 인생의 보탬이 되는 친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사별자에게 신호를 주거나 그래도 괜찮다는 눈짓을 보내는 정도는 해볼 만하다. 고통을 없애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는 사별자의 경우 친구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할 테지만 연민의 정으로 한 걸음 다가가 손을 내밀면 기꺼이 받아들일 것이다. 처음 만나면 저만지서 어색하게 쳐다보지 말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냐고 먼저 다가가 위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년 전 남편을 자살로 잃은 카티아는 당시 친구들이 보여준 관심을 어제 일처럼 또렷하게 기억했다. 남편이 죽고 나서 사람들이 저를 피한다는 느낌은 전혀 못 받았어요. 한없이 친절하게 배려해주고 사랑해준다는 느낌만 받았거든요. 가끔 생각해보면 남편이 참 많은 사랑을 받은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친구들은 저를 대할 때 그런 애틋한 마음을 보여주고 싶어 한답니다. 그런 사랑과 관심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몇 달 지나자 살갗이 다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 누구한테도 설명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왔죠. 어머니와 사별한 엘레는 어머니 죽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깡그리 무시받았다고 했다. 그래도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는 친구들이 알아줬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어머니 상을 치르고 직장에 복귀했는데 왜 일주일이나 결근했는지 물어보는 이가 아무도 없었어요. 동료들 얼굴이 왠지 더 무뚝뚝해 보였어요. 제가 없는 사이에 새로운 규칙이라도 만들었는지 저를 향해 장벽을 치고 있었어요. 뭔가 불안한데 그런 감정을 저한테 들킬까봐 초조한 기색이었고 저를 연민하면서도 심판하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어요. 어머니가 여느 부모처럼 고령의 노안으로 돌아가신 게 아니라 알코올 중독으로 몸을 혹사하다 비교적 젊은 나이에 힘들게 돌아가셨거든요.
벌써 30년 전 일이긴 한데 그때는 그런 죽음이 수치스럽고 비판받을 일이라는 사회적 통념이 있었죠. 어머니뿐만 아니라 저를 향해서도 비판, 아니 비난에 찬 눈초리를 보내는 것이 느껴졌는데 살면서 그렇게 외로웠던 적이 없었어요. 사인이 무엇이든 부모를 잃는 건 팔다리 하나가 뚝 떨어져 나가는 것과 같아요. 균형이 잡히지 않아 중력의 영향을 고스란히 받고 몸이 휘청대고 완전히 만신창이가 되어버리죠. 겪어보지 않으면 아무도 몰라요. 몇 년 후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는 어머니 때와는 사뭇 다른 경험을 했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9달 동안 아버지와 아주 많이 가까워져서 무척 좋았어요. 사랑과 죽음, 희망과 두려움에 대해 서로의 생각을 나누었는데 못다한 말이 없었죠.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며칠간 용기를 내어 저처럼 부모님을 여인 친구들에게 제 심정을 말했어요. 똑같은 아픔을 겪어 그런지 마음이 잘 통해서 큰 위로가 되었답니다. 심지어 울면서 웃었다니까요. 그 어떤 것도 그만큼 힘이 되지 못했을 거예요. 자식을 떠나보낸 아이사는 이렇게 말했다. 잠깐 들러서 잘 지내냐고 안부를 물어봐주는 이성 친구들 덕분에 힘이 나요. 서러워 엉엉 울 때면 제 곁을 지켜줘요. 왠지 든든해서 좋아요. 힘센 남자들이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남편과 사별한 비키 역시 이성 친구들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기발한 조언을 해주고 이따금 찾아와 아들과 함께 축구를 하며 놀아준다고 했다. 이렇듯 남성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해달라고 하는 것을 좋아하는 편이다. 하지만 같은 남성끼리는 그럴 가망성이 없을지도 모른다. 아내와 사별한 바비는 이렇게 말했다. 남자들은 여자들보다 사별 이야기에 소질이 없다 못해 젬병이에요. 전에 친구 둘하고 저녁 식사를 했는데 정말 끔찍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아예 할 줄을 모르더군요. 아내 이름을 무려 5번이나 말했는데 5번 모두 들은 척만 척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사별한 아내 이름을 5번이나 이야기했는데 매번 무시당했다면 당연히 화가 날 것이다. 이럴 경우 사별한 친구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상황에서 최소한의 말할 기회마저 빼앗겼다는 원통함에 친구들한테 실망한 나머지 등을 돌릴 수 있다. 사별한 친구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 무안하고 어색해서 그랬다는 것은 알지만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더없이 값진 선물이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사별자에게는 형식적이지 않은 현실적인 도움이 진정한 도움이 될 때가 많다. 내가 도울 일 있으면 알려줘 하지 말고 실제로 도움이 되는 일을 해줘야 한다. 사별 초반에는 위로차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는데 이럴 때는 먹을 것을 갖고 가는 것이 좋다. 사별 직후에 반짝 사람들이 먹을 것을 챙겨주고 이후로는 챙겨주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이므로 사별자에게 각별히 고마운 도움이 된다. 많은 사별자들이 친히 찾아와 먹을 걸 챙겨주거나 집안을 청소해주는 친구들이 참 고마웠다고 했다. 마사지를 예약해주거나 친구의 아이를 봐주는 일도 좋다. 슬픔에 잠겨있는 부모 밑에서 힘겨운 하루를 보낸 아이들을 돌봐주는 건 매우 고마운 일이다. 죽음을 앞두고 있거나 남편, 부모, 자식을 잃은 친구를 위해 가까운 친구들이 당번을 정해 도와줬다는 이야기도 꽤 많이 들었다. 교대로 음식을 가져오고 산책을 함께 나가주는 식으로 말이다. 이럴 때 친구는 힘들 때 서로 거들며 든든하게 버팀목이 되는 한 팀이다.
걸핏하면 슬픔에 빠지는 사별자들은 친구들에게 너무 부담을 줄까봐 걱정하는데 그럴 필요가 별로 없는 것이 친구들은 한 팀으로서 슬픔도 당연히 나누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남편을 자살로 잃은 안토니아는 이렇게 말했다. 가족이 자살했다는 꼬리표를 단 기분이었어요. 어디 가면 다들 제가 나병 환자라도 되는 양 자살이 무슨 전염병이라도 되는 듯이 움찔했어요. 저 여자가 라고 쑥덕거리고 겁에 질려 있는 듯 했어요. 아이들 학교에 스포츠 시합이나 학부모 소집, 파티가 있을 때처럼 어쩔 도리 없이 사람들과 섞여야 하는 상황에서 저희한테 친절하게 대해주면 진심으로 감사했어요. 온 가족이 다 참석해야 하는 날엔 다른 가족들 틈에서 저희 집만 확 눈에 띄었거든요. 고인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고인의 사진이나 영상을 보내줘도 사별자에겐 굉장히 소중한 선물이 된다. 사별자에게는 고인을 추억할 거리를 선물 받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아내와 사별한 데니는 저한테는 없던 아내 사진이나 영상을 보내준 분들 덕분에 아내와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났어요. 아내에 대해 해줄 이야기가 있다는 분들과 담소를 나누니 아내가 계속 살아있는 듯 했어요. 아직 아내를 보낼 준비가 안 돼 있었거든요. 라고 했다. 유머는 자칫 잘못될 우려가 있어 위험하지만 사별한 친구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면 문제되지 않는다. 재미난 이야기로 웃음을 주면 친구도 좋아하고 안정을 찾을 것이다. 그런데 웃음과 울음은 밀접한 감정이기도 해서 어쩌면 친구는 웃다가 펑펑 울지도 모른다. 그래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농담도 적절한 타이밍에 해도 되는 사람에게 하면 참담한 현실에서 잠시 벗어나는 시간을 주기 때문이다. 갓난아이를 잃은 포피는 이렇게 회상했다. 한 친구가 저를 어떻게 하면 웃게 할까 고민하다가 보기 싫으면 안 봐도 된다며 영상이랑 사진을 보냈더라고요. 어찌나 웃긴지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선생님도 한번 보셔야 해요. 그 영상을 휴대폰에 몇 달 동안 저장해 놓고 있었어요. 너무 웃겨서 얼굴 가득 미소가 지어졌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동의하지 못할 테지만 나는 정말로 나쁜 일을 당한 사람들과 상담할 때 가벼운 욕을 좀 많이 하는 편이다. 썩을 정말 힘드네요. 라고 하거나 한마디로 빌어먹을 이라고 한다. 정확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갖은 수식어와 동정 섞인 단어로 빙빙 둘러 이야기하면 잘난 체 하는 느낌을 줄 수 있는데 욕을 하면 그럴 필요 없이 상대가 왜 그렇게 비참해하는지 정곡을 짚을 수 있다. 또한 욕을 통해 그가 느끼는 분노의 중심에 닿을 수도 있다. 사별자에게 솔직해지자. 터놓고 숨김없이 표현하는 것이 사별자에게 큰 위로가 되고 말하기도 쉽다. 솔직함은 사별로 인해 뒤죽박죽 혼탁해진 마음을 정화하는 힘이 있으며 이로써 크나큰 위로를 줄 수 있다. 해줄 수 없는 일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속에 없는 말을 하는 것보다는 해줄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있는 그대로 말하는 편이 낫다. 원하는 거 있으면 말만 해. 내가 다 들어줄게 하고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하지 말고 30분 정도 같이 있겠다거나 화요일에 들르겠다고 하는 식으로 구체적이고 확실한 약속을 하는 것이 좋다. 솔직한 위로와 더불어 세심한 배려 또한 중요하다. 사별자 앞에서 이런저런 수다를 떠는 것은 금물이다. 갑작스레 아들을 잃는 변을 당한 제니가
친구에게 받았다며 보여준 이메일이 그랬다. 늘 네 생각을 했어로 시작하더니 명랑하고 행복한 어조로 자기 아이들이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다며 한바탕 수다를 늘어놓았다고 했다. 살아있는 부모나 배우자, 자녀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는 가족과 사별한 친구의 심정을 헤아려야 한다. 매일매일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과시하면 사별한 친구에게 결코 도움이 되지 않으니 조심해야 한다. 장례가 끝나고 다들 떠난 뒤에도 사별한 친구와 계속 연락하며 도움을 줘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 두자. 보통 장례 후 3개월이 지나면 일가 친척을 비롯한 친구들은 각자 할 일이 있어 일상으로 복귀하는데 유족들은 그러기가 쉽지 않다. 이럴 때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잠시 들러 얼굴만 보여줘도 큰 힘이 된다. 너무 외롭다며 눈물로 하소연하는 사별자들이 많다. 사별에는 고독이 뒤따른다. 고인이 보고 싶고 그립지만 만날 수 없기에 극심한 외로움을 맛보게 된다. 따뜻한 말 한마디와 애정어린 관심, 주변의 연락은 허전하고 쓸쓸한 마음에 한 줄기 단비가 된다. 외로움이 싹 가시지는 않겠지만 좋은 인연이 늘 함께하며 아픔을 기억해준다는 사실만으로 시련을 감내할 힘을 얻는다. 사별자의 일가 친척, 친구들은 장례 후 몇 달 뒤부터 자연스레 연락을 끊게 되는데 괜히 떠올리고 싶지 않은 기억을 들킬까봐 일부러 안 하는 이유도 있다. 사별자 역시 그 이야기를 꺼내고 싶지 않을 수는 있지만 고인을 절대 잊지는 못한다. 고인에 대한 기억은 생각보다 훨씬 오랫동안 사별자의 마음에 깊이 자리할 것이다. 40년 전 아들을 여인 엘리자베스는 슬픔을 딛고 일어나 행복을 되찾았다고 했다. 이제는 아들 이름만 들어도 마음이 푸근해져요. 아들과 함께했던 날들을 회상하는 걸 즐기게 됐어요. 아들의 생일이나 기일 같은 특별한 날에는 더더욱 그래요. 오래전 아들 조지를 보낸 폴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다. 제 경우엔 조지가 떠난 뒤 조지와 더 가까워졌어요. 그러니까 슬픔은 피할 수 없는 꼭 거쳐야 하는 과정이었어요. 그게 저만의 애도 방식이었죠. 조지가 죽고 몇 주 동안 암울하게 지내봐서 그런지 이젠 하나도 안 겁나요. 편지나 카드, 문자 메시지, 이메일을 보내면 사별자에게 큰 위안과 힘이 된다. 답장은 안 보내도 된다고 덧붙이자. 누군가는 그와 상관없이 답장을 보낼 것이고 누군가는 경황이 없어 못 보낼 것이다.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언제라도 좋으니 마음을 전하자. 세월이 많이 지난 뒤에 받는 편지는 뜻밖의 소식이라 더 반가울 것이다. 서서히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히겠지만 사별자에게 애도의 시간은 계속되기 때문이다. 사별자에게 위로의 글을 쓸 때는 고인께서 천수를 누리셨다거나 사랑 못 받고 이별하는 것보다 사랑받고 이별하는 것이 낫다는 등의 상투적 표현은 되도록 삼가고 오롯이 사별자 자신을 위해 정성 들여 쓴 편지라는 느낌을 주자. 식상한 문구는 사별자가 절절히 사랑했던 고인의 가치를 반감시킬 수 있다. 사망한 원인을 새삼스레 되짚거나 죽음이라는 운명을 장황하게 늘어놓을 필요는 없다. 사별자를 향한 애틋하고 따뜻한 마음이 깃든 내 일처럼 아파해주는 글이 바람직하다. 압둘은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이런 편지를 받은 것이 기억에 남는다고 말했다. 아버지에 대한 에피소드,
그들이 기억하는 아버지와 그들이 사랑했던 아버지의 모습 등을 상세히 써준 내용이었다. 그로 인해 그들이 얼마나 아버지를 좋아했는지 알 수 있었고 또 아버지와 함께 울고 웃었던 일들이 기억나서 무척 좋았다고 했다. 문자 메시지는 꼭 답하지 않아도 되기에 전화보다 상대에게 훨씬 부담이 덜 되지만 유의할 점이 있다. 시종일관 문자 메시지로만 연락하면 상대는 소원하게 느낄 수 있으므로 어느 시점에서는 직접 얼굴을 보거나 통화하는 것이 좋다. 사별 당시에는 누가 연락을 안 했으며 누가 무신경한 말로 마음에 상처를 줬는지 사별자가 알 경황이 없지만 나중에는 차차 알게 된다. 그래서 이로 인해 뒤늦게 관계가 틀어질 수 있다. 사별자의 눈에 서운한 감정이 비친다면 겁내서 달아나지 말고 호흡을 가다듬은 뒤 용기 내어 말해보자. 미안해, 내가 그런 말을 해서 속상했지. 이 한마디면 서운함이 눈 녹듯 풀릴 것이다. 사별의 아픔을 겪은 친구들은 오롯이 자신만의 감정을 느끼고 철저히 사생활을 보장받기를 원할 수 있다. 어머니를 여인 콜리는 이런 심정을 토로했다. 어머니가 가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유산 상속과 관련해 도움을 주고 좋은 방법을 알려주겠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발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어머니가 늘 곁에 있을 거라고, 어머니의 영혼을 느끼게 될 거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처음에는 별 감정이 없었는데 듣다 보니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건가? 내가 뭘 놓치고 있는 건가? 하는 기분이 들었어요. 반면 제이는 콜린과 나이도 비슷하고 똑같이 모친과 사별했는데 거의 반대되는 경험을 이야기했다. 심금을 울리는 편지를 한 통 받았어요. 그래도 언젠가는 슬픈 날들이 가고 기쁨에 찬 마음으로 어머니의 일생을 기릴 날이 올 거예요. 어머니 역시 딸과 손자들의 가슴에 영원토록 살아계실 테고요.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제인 마음속 깊이 아로새겨져 있으니까요. 엄밀히 말하면 어머니 육신은 떠나고 정신의 DNA만 남았지만 아직도 너무도 많은 부분을 제인과 함께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세대를 초월해 늘 함께 하실 거라 믿어요. 인간의 존재는 경이로워서 어머니는 살아있는 가족들 안에 계속 살아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없는 게 아니에요. 다른 방식으로 존재할 뿐이죠. 저는 특히 다른 방식으로 존재한다는 말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아름다운 편지였어요. 고인의 기념일과 생일을 기억해주자. 기일도 좋고 경사스러운 날도 좋다. 친구에게 문자 메시지 또는 카드를 보내거나 직접 만나 마음을 전하자. 사별한 친구에게는 그런 특별한 날이 어느 때보다 견디기 힘들다. 유난히 예민해지고 심란해지기 쉬우며 외톨이가 된 기분을 느낄 때도 많다. 바깥 세상은 계속 돌아가고 있는데 자기 안의 세상은 멈춘 듯한, 정확히 말하면 1년 전에 멈춰버린 듯한 기분이 들 수 있다. 사람들에게 잊힌 존재가 됐다고 느낄 때 잊지 않고 기억해주면 작은 성이지만 큰 감동을 줄 수 있다. 많은 내담자들이 알리처럼 이렇게 말한다. 저마다 사별의 슬픔을 치유하는 속도가 다르고 다 예측할 수가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해요. 사별한 친구를 최대한 도와줄 수 있는 길은 더디 가더라도 재촉하지 않고 서두르더라도 질책하지 않는 거예요. 친구가 어디에 있든지 곁에 있어주면 돼요. 어머니를 호상으로 보낸 샤론은 알리와 비슷한 견해를 보이면서도 사별의 슬픔은 절대 끝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슬픔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가장 의외였던 것이 제 자신으로 돌아가는 데 걸린 시간이었어요. 저도 그렇고 친구들도 그랬을 텐데 어서 회복해야 하고 또 그럴 거라 예상했거든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지금까지도 종종 그 얘기를 해요. 어머니가 가신 지 12년이나 지났는데도요. 아들을 여인 폴에게 친구들에게 어떤 도움을 받았는지 물어보니 삶과 슬픔이 계속된다는 말로 대신했다. 생일이나 기일처럼 조지를 기억해야 하는 날에 꼭 찾는 저만의 장소가 있어요. 특별한 날이 아니어도 가끔 가죠. 거기 있으면 불쑥 그의 생각이 떠올라 좋아요. 당신은 이번 장을 읽을 필요가 없었을지도 모른다. 사별한 친구에게 최대한 도움을 주고 싶어 이미 여러 방법을 궁리했으며 그래서 실제로 도움이 되고 있을 가능성이 큰 사람일 것이다. 사려 깊고 신중한 성격의 소유자로서 친구가 앞으로 무엇을 원하고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할지 절대 속단하지 않고 세심하게 살피고 있을 것이다. 친구가 원하고 필요로 하는 것이 하루하루는 물론 시시각각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사별한 친구나 지인을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고인의 이름조차 말하지 못해 쩔쩔매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 기회가 닿으면 사별한 친구의 슬픔을 알아주고 그 말을 귀담아 듣고 슬픔을 치유할 시간을 충분히 주라고 조언할 것이다.